오늘은 한국과 일본에서의 작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일단 한국입니다. 작쿰의 본체 1, 2, 3단계의 총 체력은 2억 6천, 경험치는 700만입니다. 그러나 작쿰의 팔 8개를 합한 체력은 2억 1000만가량, 그리고 경험치는 총합 약 880만입니다. 그리고 약 1500에서 3000 사이의 데미지만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팔들과는 달리 그 유명한 1-1 공격, 각종 잡다한 몬스터 소환, 쉴 수 없는 디버프 공격, 그리고 결정적으로 몸빵시 피격 데미지 8000이라는 데미지로 무장한 그 작쿰 본체보다는 물량만 많으면 안정적으로 잡아낼 수 있는 작쿰의 팔 쪽이 경험치적으로는 훨씬 군침이 도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쿰이 최초 격파되기 전에도 사람들은 작쿰의 팔이 주는 그 경험치를 위해서 작쿰에 도전하는 경우가 좀 있었으며, 이것이 점차 변형되어서 작쿰의 팔만 부순 다음 빠져나오는 팔쿰의 형태로 변질되게 됩니다. 변질이란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간에 머리 잘 쓴 거죠. 심지어 작품 초창기에는 지금보다 경험치가 훨씬 높게 책정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오르비스와 엘라스밖에 없었던 시절 고인물 유저들이 레벨업을 할 유일한 컨텐츠는 작품 8 격파 말고는 아마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작쿰이 진짜 생각보다 엄청 잘 튕겼다 그럽니다. 보스에서 튕겨버리면요, 이게 죽느니만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최초 격파한 지발돈전 파티만 해도 안 튕기고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슈퍼컴퓨터를 취급하는 PC방에 24자리를 잡고 보스를 공략했다 그러는데, 일반 유저의 램이 256메가이고 그 슈퍼컴퓨터라는 게 램 2기가였다고 하니까 당시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기껏 PC방에 자리 30자리 잡아가지고 작쿰 도전을 하는데 이엠병을 작쿰 본체 진입만 하면 중간에 튕겨버리고, 당시에는 작쿰의 투구 옵션도 공개가 안 됐으니까 모르는 데다가 뭐가 드롭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작쿰 8을 떼면 얻는 경험치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880만이 아닙니다. 작쿰 초기에는 획득 경험치가 훨씬 더 높게 설정돼 있었다 했죠.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쩌겠습니까? 나 같으면 본체 공략은 뒷전으로 하고 일단 경험치 맛 좀 볼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작쿰 공략한답시고 불쌍한 우리 작쿰 8만 떼서 8병씩 만들고 그냥 그대로 빠져나오는 기행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했을 것 같습니다. 위젯에서는 2005년 1월 17일 1.83 패치를 통해서 작쿰의 8 경험치를 하향 조정하고 하루에 작쿰에 도전할 수 있는 횟수를 2회로 그렇게 제한을 해버렸습니다만, 굳이 이런 패치를 감행한다는 것은 하루에 2번 이상씩 들어가서 무의미하게 작쿰 8만 없애고 나오는 그런 식으로 경험치를 복사했단 말이 되겠죠. 아무튼간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 번 더 정리 드리자면, 본체를 진입하고 튕겨서 원정대 터지느니 그냥 일단 팔 떨구고 그냥 경험치나 먹으면서 이제 스펙업이나 하자, 이런 느낌의 팔쿰 팟이 점점 많아지고 본체 격팟이 드물어지기 시작하니까 위젯 측에서 이런 패치를 감행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유일한 경험치 통을 뺏긴 유저들이 뒤늦게 안전한 작품 공략을 찾아 나섰기 때문에 애초에 경험치 배율이 높았던 일본에게 클리어 순서가 밀린 것이 아닐까 라고 혼자 이제 재밌는 망상을 해봅니다. 근데요, 일각에서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합니다. 운영자가 플레이어들을 도와줘서 작품이 격파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좀 더 주변 상황을 정리하면은 이제 그럴 수는 없는데, 이게 이전에 춘자님 방송에서 사비님은 이 스크린샷에 나온 인물이 2003년에 메이플 스토리를 처음 개발한 이승찬 개발 본부장임을 암시하면서 당시 이승찬 본부장이 정식 출시되지 않은 이런 케이크 같은 아이템들을 보여주었고, 신전이 최고렙 사냥터이던 시절 위젯이 고레벨 유저들의 사냥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이런 게임의 미래 비전을 일부 확인시켜준 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승찬 본부장은 사비에게 심심해서 자켓봤다는 귀걸이를 선물로 주면서 이거는 불쌍해서 주는 거니까 본인만 끼고 절대 자유시장에 풀거나 거래하지 말고 이 내용도 절대 발설치 말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 하셨습니다. 현재에 와서도 설령 그 가치가 높지 않더라도 아이템을 생성해서 주거나 하는 것은 이제 애초에 법적인 문제까지 번질 수 있는 일인데, 당시 24인이 모인 원정대를 운영자가 도와줬다는 것은 이제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실제 운영자가 이 원정대를 도와서 작품을 타격을 하거나 아니면 사망한 플레이어를 부활시켜줬다 했다 손 치더라도 작품 공략을 구경하는 운영자의 모습은 여러 서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관측이 되었는데, 운영자를 목격한 인수를 최소 50명이라 치면은 그들을 20년간 함구시키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가서 일반 파티원들도 다 줄 수 있는 그런 일반 버프를 중첩해서 준다든가, 그냥 열심히 하라는 채팅을 치는 방식으로 응원 정도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운영자가 유저를 도와줘서 수익을 편취하도록 정용했다라기보다는 운영자의 개입의 파급력을 알고 있던 운영자는 거기서 그냥 낭만 있게 응원 정도만 해줬다, 이게 무죄 주정이 좀 더 알맞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간에 근데 이렇게 이 악물고 작품을 때려잡는 이유는 보통 이제 경험치뿐만이 아닙니다. 작품에서 나오는 전리품 때문이기도 하겠죠.
원래 작품에서 나오는 드롭템 중에 무기는 최대 80지 아이템이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 파신 지발돈점 인터뷰 같은 걸 보면요, 80지 아대인 코브라 스테어를 먹었다는 말이 나오죠. 그런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은 2005년 4월 17일 작품은 한 차례 업데이트가 이루어집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일 위험한 소환수라고 말씀드렸던 얼음 속성 무효인 오파츠입니다. 심지어 이를 죽이면 파츠라는 몬스터 2개로 나뉘게 되는데, 얘네는 얼음뿐만 아니라 불도 무효인데다가 체력이 절반 이하로 까이면 가까이 와서 다크스타 혹은 블러드붐, 파이어봄처럼 자폭 공격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몬스터죠. 이게 추가됐다는 거는 난이도 상승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에 걸맞게 작품 보상에 비로소 90제 무기류 아이템들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5파츠가 나오면 90제 무기가 드롭된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여기서 잠깐 세면요, 메이플랜드의 작품 개발 스크린샷을 보면요, 5파츠가 있죠. 이쪽 운영진이 고증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면 90제 무기가 드롭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작품을 찾고 나면 드롭되는 아이템들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아이템은 바로 작품의 투구죠. 올스탯 15에 물리방어력, 마법방어력 150, 명중률과 회피율 20. 아니, 작품의 투구 하나만 있으면 게임의 난이도가 뒤바뀔 정도의 미친 성능을 자랑하는 모자입니다. 이 작품의 투구는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보다는 일본에서 2주일 빨리, 그러니까 전세계 최초 격파가 이루어진 2005년 1월 28일에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근데 일본에서는 첫 드롭 당시 그냥 교환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격파 다음날 15억 매소 혹은 현금 2만 엔의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옵션이 너무나 사기라고 생각했던 것인지 일본에서는 작품이 격파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시점인 2월 23일 작품의 투구의 옵션을 올스탯 4로 바꿔버리는 미친 너프와 함께 인기도 제한 88을 걸어서 투구를 끼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요, 기존의 올스탯 15짜리 투구는요, 작품의 투구 구식이라는 네이밍을 달고 스탯 제한을 무지막지하게 붙여서 이거 끼지도 못하게 만든 다음에 환수를 진행을 했으며, 유저들은 대신에 올스탯 4짜리 투구를 받아가지고 레벨 60 제한의 업그레이드 퀘스트를 수행을 해야 됐죠. 우선 쇼아타운의 쓰레를 통해서 작품의 투구 업그레이드 퀘스트를 수행을 했어야 되는데 6만 매소를 주고 작품의 투구 파워업이라는 엘리니아 배경 맵으로 이동을 해서 제한 시간인 5분 내에 멜로디 20마리, 와일드카고 20마리를 처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올스탯 6에 업그레이드 횟수 7인 작품의 투구 각성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했고요. 이후에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쇼아타운의 요코요코를 통해서 평화의 파수꾼 퀘스트를 클리어해야 됩니다. 쇼아타운 보스 잡으러 가는 길에 있는 체력 5억인 보디가드 B의 드롭템인 보디가드 B의 탄환 20개와 버섯 신사 안쪽 보스인 텐구의 전리품인 텐구의 남학신 20개를 모아가면요, 귀고리 방어력 30% 이런 쓰레기 주문서를 주지만은 이를 통해서 요코요코에 숨겨왔던 힘 퀘스트가 이제 해금이 됩니다. 이 재료는요, 재련된 힘의 크리스탈 2개, 요정의 꿀 50개, 투구 방어력 주문서 10% 2장, 바이킹의 헬멧 200개, 그리고 방금 얻은 작품의 투구 각성,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아이템들을 통해서 올스탯 10에 업그레이드 횟수 7인 작품의 투구 융성으로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했고, 마지막 업그레이드는 이제 사비트라마가 주는 더 높은 경지로라는 퀘스트에서 요구하는 벚꽃성 최종 보스인 이 가짜 영주의 1페이지 드롭템을 5개나 모아가야 되거든요. 이거를 모아가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올스탯 10의 업그레이드 횟수 10인 작품의 투구 승화 요란으로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요, 진짜 요란하게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해도 아무리 최고 등급 작품의 투구를 얻어낸다 하더라도 이거는 원본 자투의 위상에는 미치지 못했죠. 만일 내가 최초의 작품의 투구를 얻은 사람이라면, 아니면은 혹은 최초의 현그레 등을 통해서 자투를 처음 산 사람이라면 자투의 성능을 4분의 1 토막을 내버리는 이 패치를 당하고 굉장히 짜증났을 것 같거든요. 요즘 같으면 소송이라도 할 것 같은데, 그런데요, 일본 메이플에서는 별 반응 없이 이런 기조가 빅뱅 직전까지는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 작품의 투구들은 그냥 무한 교환이 가능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래서 이제 교환 자체가 안 되고 중복 획득이 불가능한 이런 한국의 상황이랑 비교하면서 반발이 좀 적었던 것 같기도 해요. 작품의 진짜 정체가 뒤쪽에 나무다 이러는데, 이 나무를 안 베어내고 20년간 앞에 있는 돌 쪼가리만 계속 패는 이유는 이렇게 경험치도 주고 장비도 주고 작품의 투구도 주는 것에서 이제 미뤄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지 않는 이유와 좀 동일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우리 불쌍한 작품은요, 학대에서 해방을 시키고 자연으로 돌려보내줘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메이플홀릭 구독해주세요. 목이 왜 이렇게 아프냐 이거.